수치인데. 자, 정규 분포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는 보세요. 다들 그냥 보세요. 우리는 연속 확률 분포라는 녀석을 공부를 해요. 뭐 연속 확률 분포가 뭔지 정도는 아실 테니까. 자, 현실에 존재하는 연속 확률 분포들은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밝혀져 있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뭔가 조작을 가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현실 세계,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어떤 자료들이나 통계들은. 근데 그 정규 분포라는 건 뭘 뜻하냐면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연속 확률 분포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조작을 가미하지 않으면 정규 분포 형태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런 녀석들만 학교 시험에서는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 정규 분포를 딱 살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이 아이들은 전부 다 평균을 중심으로 종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좌우가 대칭의 형태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당연히 서로가 내 평균은 다를 거야. 당연히 다르겠죠. 예를 들어 이 아이가 딱 50이 평균이라고 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서 시험을 본 거야. 그래서 평균을 조사했더니 근데 이 아이의 평균은 뭐 한 60점일 수도 있어. 이 아이의 평균은 80점일 수도 있어. 이건 모르는 거야. 전반적인 거니까. 이게 이제 보통 인문계 일반 고등학교에서 나타나는 점수 분포고요. 이쪽은 보통 특성화고 있죠. 거기서 나타나는 점수 분포예요. 이쪽은 일반적으로 특목고에서 나타나는 점수 분포예요. 자, 이렇게 보면 삼포도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잖아요. 우리가 분산이나 표준편차라고 얘기를 하는 그 삼포도라는 개념이 이 그래프의 무엇을 결정하냐면 모양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이렇게 그래프의 모양이 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전부 다 삼포도, 분산과 표준편차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평균에서부터 흩어진 정도가 삼포도라는 걸. 그러면 평균 주변에 많이 모일수록 삼포도는 작아지고 평균 주변에서 많이 흩어질수록 삼포도는 커져요. 그럼 얘를 보면 얘가 삼포도가 가장 크죠. 한마디로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얘가 삼포도가 가장 작아요. 표준편차가 작게 나타납니다. 왜? 평균 주변에 많이 모여있으니까. 대학교에서는 학교 명칭을 자소서나 예신에 학교 명칭을 블라인드 처리하도록 돼 있어. 그럼 대학교에서 이게 특목고인지 일반고인지 특성화고인지를 뭘로 판단하냐면 표준편차로 판단을 해요. 그렇죠?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 왜냐하면 특목고는 평균 점수도 높고 표준편차도 낮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표준편차가 10 안팎이다. 좋은 학교. 표준편차가 20대다.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 표준편차가 40, 50 나온다. 그러면 그냥 특성화고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공부를 안 해서? 공부 안 해서 그래요. 찍기 확률이야. 이렇게 그냥 찍어요. 근데 학교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배운 수학상 있죠? 1년 동안 배워요. 1년 동안. 수학상만 2년 동안. 2학년 때는 수학. 2학년 1학기까지만 수학을 전반부 공부하고요. 2학년 2학기부터 수학이 없어요. 안 해도 돼. 그리고 3학년부터는 그걸 나가. 실습을 나가게 돼요.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찍기 확률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찍기 확률이야. 좋은 사람 많이 찍고 그런 건데 봐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들을 비교를 할 거야. 비교를 하게 될 텐데
그 비교의 기준이 있어요. 비교의 기준이 뭐냐면 얘네들 우리가 딱딱 비교할 건데 얘가 만약에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 정도 해볼까요? 10의 제곱이다. 얘는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20의 제곱이다. 얘는 평균이 80이고 표준 편차가 5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을 가지고 이제 확률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게 되고 또는 이들을 비교하게 되거든요. 얘가 이제 x라는 녀석이라고 하고 얘가 y라는 녀석이라고 하고 얘가 z라는 녀석이라고 하면 돼. 보통 z 안 써요. 쓰면 안 돼. 그렇지만 그냥 비교상. 그럼 이들을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기준이 달라.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표준화시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비교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문제가 두 개 비교하는 거잖아. 얘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60, 70, 40, 30 이렇게 일단 나눠볼게요. 자, 이쪽에서는 기준이 80, 40 이렇게 나뉠 거고요. 이쪽에서는 85, 90, 95, 75, 70, 65 이런 식으로 나눌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규분포 곡선의 넓이를 한번 구해봤더니 그러니까 확률을 구했다는 거예요. 정규분포 곡선은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값의 확률을 구할 수가 없어요. 선이기 때문에. 우리 정적분에서 A에서 A까지의 정적분은 0이라고 밝혀져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정규분포 곡선에서는 확률을 반드시 무엇으로? 구간으로 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 그래프 한번 보면 x가 50부터 60까지의 확률과 40부터 50까지의 확률은 같다고 돼 있어. 왜? 좌우가 어떤 상태니까? 대칭이니까. 그리고 확률은 넓이니까. 자, 마찬가지로 P에서 30에서부터 50까지랑 P에서 50부터 70까지는 같다고 돼 있어. 왜? 좌우가 대칭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확률이 P라고 하고 이 확률을 A라고 하고 얘를 B가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나 이쪽으로 왔어. 여기서도 똑같이 확률 한번 구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이 A랑 똑같은 확률을 여기서 계산하려고 봤더니 자, 어디 확률이 되냐면 40부터 60까지가 되더라. 얘는 간격이 10밖에 안 되는데 얘는 간격이 20을 잡아야만 비로소 둘의 확률이 같아지더라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 이쪽도 먼저 보고 60부터 이런 y죠. 80 얘가 이제 a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선생님 왜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정규분포 볼 때 제가 확률 밀도함수로 E 들어간 거 보여드린 적 있죠? 네, 그거. 그렇죠? 그 연산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값이 나오게 돼요. 그 그래프 식으로 우리가 넓이를 구해보면 반드시 평균에서 3포도 표준편차만큼 표준편차를 약간 한 칸으로 생각한다면 표준편차 한 번, 표준편차 두 번 이런 느낌으로 한 칸, 두 칸 생각한다면 평균에서 표준편차 한 칸만큼의 확률이 무조건 같더라는 거야. 여기서는 평균이 50이었기 때문에 표준편차 한 칸, 두 칸, 세 칸 같던 거고 여기서도 평균이 평균이 60이었기 때문에 표준편차 20씩 한 칸, 두 칸 이렇게 갔던 거야. 한 칸, 두 칸 갔던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가 되면은
20부터 y가 60까지 그리고 p는 60부터 y가 100까지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더라는 거지. 자, 근데 이쪽으로 와봤더니 z에서는 우리 z 쓰면 안 돼. 자, 요 자리에 80이었으니까 준서야, 여기는 얼마가 들어가야 될까? 75? 그렇지. 자, 이쪽은 80이었으니까 영준아,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85. 80. 이게 A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야. 왜? 표준 편차가 5였고 한 칸만큼의 넓이를 구한 거야. 자, 그럼 밑으로 가보면 얘는 뭐가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80이 되고 70이 될 거라는 거야. 90 아니에요? 90. 네, 고마워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들을 비교하게 될 텐데 봐봐. 기준이 다 어때요? 달라요. 평균도 다른데 삼포도도 다르다 보니까 저들이 섞여 있는 연산을 하게 되면 지멋대로 되겠지. 얘랑 뭐 숫자 기준이 다 다른 거야. 평균이 다 다른 거고 하나의 연산을 해야 되는데 이들의 기준이 다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혼동되겠죠. 로그 같은 거 떠올려봐. 밑이 다 다른 로그들을 밑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연산한다고 생각해봐. 그 느낌이야. 지수를 하는데 지수의 밑이 다 다른 상태로 연산한다고 생각해봐. 지수 방정식이나 로그 방정식을 푸는데 밑을 절대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방정식을 풀려고 해봐. 그럼 진짜 어려워지거든요. 혼동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규 분포 또한 이렇게 평균도 다르고 삼포도가 다른 상태로 서로 비교를 하게 되면 굉장히 번거로워. 그렇죠? 그래서 기준을 통일시켜보자. 이렇게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른 이런 세 가지의 정규 분포 곡선들의 기준을 통일시켜서 조금은 더 우리가 편하게 분석을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제 마련된 방법이 이들을 하나의 규격으로 표준화시키자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 표준화라는 단어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데 표준화는 약간 규격화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규격. 진시황이 옛날에 도량형 통일했잖아요. 그거 뭐 하려고 한 거예요? 너무 간단한 그런 거 많으니까 통일화 시킨 거예요. 왜 통일했어요? 왕건화가 되려고. 왕권과 또 세금, 그렇죠. 세금도 걷어들이기 편하고 기준이 다르니까. 왜냐면 이런 거야.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있거든요. 옛날에 이걸 뭐라고 불렀어? 손끝에서 여기까지를. 근데 사람마다 길이가 다르죠. 그죠? 얘는 자기 길이로 하고 얘는 자기 길이로 해. 근데 얘는 키가 겁나 크고 얘는 키가 작아. 그럼 그쵸?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에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다 제멋대로인 거야. 그래서 기준을 통일한 건데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이 녀석들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그 과정을 우리는 표준화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표준화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 얘기는 해보자. 자, 분명히 제가 그랬어요.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 편차 한 칸만큼의 확률은 모두 다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결과물을 한번 보자. 간격을 한번 볼게요. 얘는 표준 편차가 10이었고 얘는 표준 편차가 20이었고 얘는 표준 편차가 5였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한 칸의 간격은 다 다르겠죠. 그렇죠? 얘는 표준 편차 한 칸이 5고 얘는 표준 편차 한 칸이 20이고 얘는 표준 편차 한 칸이 10이란 말이야. 그러면 전체적인 면적이야 같겠지. 왜 높낮이가 다를 테니까. 당연히 얘보다는 실제 높이가 거의 4배 가까이 높은 거예요. 왜냐면 간격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넓이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보통 넓이를 물어보진 않아. 왜 함수값을 알 수가 없거든. 왜냐면 그 확률 밀도하면서 그 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집어넣어야 돼. 그거에다 집어넣어야 함수값을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건 건드리지 않아.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야. 너희는 아니야. 예전에는 맞았지만 너희들 지금 한 3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 그 연산 열심히 했어. 그 미분하고 연산 열심히 하셨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간격을 보자라는 거지. 삼포도의 크기가 이 간격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동일한 그래프가 딱 나왔어. 그러니까 다른 그래프가 나왔어. x하고 y가. 근데 이 x가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해요. x라는 녀석이 평균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고 y라는 녀석이 평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m'-10 m'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평균에서 20만큼 떨어진 확률, 그렇죠? 얘는 평균에서 얼마만큼? 10만큼 떨어진 확률이야. 근데 서로 같대. 분명히 간격의 크기가 다르죠. 얘는 간격이 10이고 얘는 20이고 얘는 간격이 10인데 둘의 확률이 같대. 자, 누구의 산포도가 더 큰 거야? X. 당연히 x의 산포도가 크지. 고민 때리지 마. 산포도가 크다는 건 간격이 이렇게 넓게 퍼졌다는 거야. 제가 산포도 한 칸의 크기만큼이라고 했잖아요. 산포도가 얼마인지 몰라. 10인지 5인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얘의 산포도가 얘의 산포도의 몇 배라는 건 알아. 두 배라는 건 알아야 된다고.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다 그린 거야.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이 녀석의 산포도를 예를 들어서 4라고 세팅돼봐. 그럼 이 아이의 산포도는 자연스럽게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된다고. 이 표준편차에서 이 정규분포 곡선에서 둘을 비교할 때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거야. 저번 시간에도 그 마지막 유형에서 너 이거 딱 하자마자 몇몇 분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졌어. 그래서 이게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미흡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쵸? 산포도의 크기에 의해서 이 한 칸 한 칸의 폭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두 그래프가 주어지고 평균이 뭔지 관심 없어. 왜? 뭐 지네 평균이겠지. 평균값이 얼마인지는 관심이 없다고. 간격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그 간격이 산포도의 몇 배인가, 그 산포도 칸이 몇 칸인가, 그 칸수가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확률이 반드시 같아지겠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하나 더 띄었어. 근데 이번에는 뭐 m에서 m2'-5 그렇게 해놓고 y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m2' 플러스 10 이렇게 세팅이 됐다고 쳐봐. 그러면 이 녀석의 산포도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얘는 한 칸이 15란 말이야. 그쵸? 여기는 20, 여기는 10, 여기는 15가 서로 같다고 돼 있잖아. 그럼 이 녀석의 표준편차는 얼마가 돼야 돼? 3. 3. 이해되시나요? 네. 한 칸의 간격. 물론 얘가 한 칸인지는 몰라. 표준편차가 살았으면 얘는 5칸짜리겠지. 그렇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일한 확률을 가지는 이 간격의 길이의 비가 뭐의 비랑 똑같다? 표준편차의 비랑 똑같은 거야. 분산 아니야? 분산은 표준편차 제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표준편차의 비하고 동일한 거야. 됐어요? 일단 이거는 알고 갑시다.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을 이제 비교하게 된단 말이지. 비교하는데 어떻게 표준화를 할 것인가? 그 기준이 뭐야? 여전히 표준편차야. 표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세팅을 하겠다는 거야. 결과물만 놓고 보면 물론 연산식은 이래. 확률 변수 x에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 그 다음에 시그마로 나누는 건 각각의 시그마. 그럼 생각해보자. 얘에서 평균을 뺐어. 그럼 얘 그냥 무조건 0이야. 근데 얘에서 평균 빼면 10 나오죠. 10을 시그마로 나눴으니까 얼마? 1. 그럼 얘는 2, 얘는 마 1, 마 2 이렇게 되겠지? 봐봐, 어차피 우리는 알아. 얘가 제가 의도적으로 뭘 썼어? 시그마만큼 띄었었잖아. 그쵸? 그럼 표준화 시켰을 때도 그 값도 결국 시그마 1개, 시그마 2개, 시그마 마이너스 1개, 시그마 마이너스 2개라는 거야. 시그마의 배수라는 거지. 시그마가 몇 배 더해졌냐? 몇 배 빼졌냐? 그럼 이쪽도 얘가 0이 되는 거야. 얘는 뭐가 돼? 1. 얘는 뭐가 돼? 마 1. 자, 얘가 0이 되는 거야. 얘는 뭐? 1, 2, 3, 마 1, 마 2, 마 3. 훨씬 보기 편하잖아. 이들을 비교할 때도 너무 직관적이 될 거 아니야. 이거 얘기할 때도 뭐야?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0부터 1까지,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0부터 1까지,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0부터 1까지 똑같을 거 아니야. 그 전에 평균도 다르고 표준편차도 달라서 다 제멋대로인 이런 수들의 조합들이. 너희가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에 막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얘네들이 같다고 막 나왔다고 쳐봐. 그럼 막 머리 아프겠지? 뭐야? 50부터 60이네, 40부터 60이네? 그럼 둘이 평균이 60인 거야? 뭔 소리야? 얘는 평균 60이고 얘는 평균이 50인데. 거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야, 그거에 집착하면 안 돼. 얘가 원하는 건 이 간격이지. 간격이 얼마고 그거에 따라서 산포도 표준편차가 어떻게 세팅되는지. 평균은 나중 일이고. 그렇죠? 얘가 원하면 구해주는 거고 아니면 결국 확률 싸움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얼마나 편해. 그치, 보기 너무 좋잖아. 깔끔하잖아. 마이 마일 0, 1, 2, 마일 0, 1, 마삼 마이 마일 0, 1, 2, 3. 얼마나 좋아. 분석하기도 편하고. 대신에 규칙은 있지. 이렇게 하는 대신에 이렇게 써주기로 약속을 했어. 원래 정규 분포는 이렇게 표현하죠. n 그리고 m 그리고 시그마의 제곱. 그런데 얘를 표준화 시켜서 만들어진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는 똑같이 n을 쓰기는 하지만 0, 1. 평균 0으로 바뀐 거잖아. 그 표준 표준 용재 너눈 살짝 돌아갔다. 자, 얘는 뭘로 바뀌었어요? 1인 거지. 원래는 1의 제곱을 써야 되는데 보통 그냥 1을 쓰고 말아요. 그래서 문제에 갑자기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이렇게 돼 있으면 아, 표준화 시킨 거구나. 근데 이러면 짜증나. 평균이 뭔지도 선수가 뭔지도 몰라. 그 상태에서 접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이렇게 나오겠지. 어떤 정규 분포 곡선이 있는데 그 정규 분포 곡선이 이렇게 됐을 때 어쩌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아, 표준화 시켰구나. 그 상태로 접근을 하면 돼. 그런데 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치자. P라는 녀석이 이제 Z인데 얘가 마이너스 2부터 그 다음에 뭐 1.5까지 이렇게 돼 있대.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가 원하는 방향이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뭘 써야 되느냐 이런 관점인데 그냥 단순해요. m에서 시그마를 몇 번, 두 번 빼준 거고 얘는 m에서 시그마를 몇 번, 1.5번 뭐 해준 거야? 더해준 개념이라는 거야. 이해하세요? 그럼 우리가 시그마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다 바로 시그마만 빼고 시그마만 더하면 돼. 이게 몇 번이냐? 이 숫자의 의미가 뭐라고요? 표준화시킨 이 녀석의 이 숫자 정수 혹은 소수 이 숫자의 의미가 뭐라고요? 시그마가 몇 번 더해졌냐 몇 번 빼졌냐. 이해돼? 그리고 어차피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 표 자체도 어떻게 세팅이 돼 있어요? 표 자체가 0.5, 1.0, 1.5, 2.0, 2.5, 3.0 학교 시험 딱 여기까지 나와. 3.5 나오는 게 딱 한 번 봤거든. 그럼 여기 이제 숫자가 샥샥샥 깔려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연산하는 거야. 어차피 그 연산을 하기 위해서도 얘를 뭘로? 이걸 바꿔준 다음에 진행할 거 아니야. 물론 너희들은 이 상태에서 바로 갈 수 있다는 거 알아. 굳이 안 바꿔도 그냥 딱 뻔히 보인다는 거 알지만 이렇게 볼 텐데 자 이제 아이들 질문을 해. 선생님 그러면 저거 표 이거 외워야 되나요? 우리가 루트 2, 루트 3 이런 거는 가급적이 외웠던 것처럼 로그에서 로그 상용 로그 2, 뭐요? 로그 3 물론 지금은 기억나니? 로그 2 0.3010. 로그 2가 6990이 돼버려. 알지 않아요? 너무 크잖아. 그렇지 않니? 근데 너희 까먹잖아요. 그쵸? 솔직히 까먹잖아요. 4772. 자, 이거 표 외우지 마세요. 루트 2. 표 어차피 표 어차피 문제 다 주어져요. 반드시 주어집니다. 100%. 왜냐면 교육과정에서 저 표를 외우는 거는 학생들이 그런 수고를 할 필요성은 없다. 따라서 학교 시험에서 저 표가 안 주어지면 문제 오류야.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안 주어지면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야 선생님 표 까먹었거든. 요거 보고 해라. 이럴 거야. 100%. 만약에 그걸 안 준 상태에서 문제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옆에 문제에 표 있어. 아 그거 갖다 써야 그 갖다 쓰시면 돼요. 한 번도 표가 안 나온 문제는 없고요. 그 어느 학교를 가도 그 표가 없으면 반드시 문제에 오니까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표가 힌트야. 왜 표가 힌트야? 표에서 딱 몇 개 주어지잖아요. 그럼 그 숫자 중에 답이 있는 거야. 반드시. 뭐 어떻게 뭐잘 좋아. 우리 그거랑 똑같아. 우리 상용 로그에 활용해서 밑에 보면은 로그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지. 단막 쪽쪽 두 개 주는 거. 그 중에 답이 있잖아. 그쵸? 하는 사람, 아는 사람은 알아. 그거랑 똑같은 패턴이야. 어차피 표로 주어지니까 그거 가지고 푸시면 돼. 자, 여기까지가 정규 분포 곡선과 표준화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준서 좀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표정이 좋아졌어. 난 너의 그 웃는 표정을 보고 싶었어. 오늘 출발할 때부터 오늘 기특고 준서가 웃는 모습을 보고 말이야. 어쨌든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네. 다른 분들도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쵸? 준이야 알겠어? 너 수업을 안 들었잖아. 그치? 들었는데 영상은 보고 왔어? 어?
너 지난번에 왔나? 너 빠졌는데? 언제 빠졌지? 너 자고 왔잖아 보통. 지난번이야 지지난번이야. 그래. 지난번 거 미적분 점수가 없어. 아 너 또 미적분 오잖아. 아닌데 너 내가 지난번에 안 온 거 같아. 하도 자주 안 와가지고. 그치? 자 되셨나요? 오케이. 이걸. 아. 신기하다. 자, 우리가 합동 문제가 나갔어요. 요거부터 먼저 마무리할게요. 671에서 688까지입니다. 671에서 688까지 먼저 좀 마무리할게요. 어쩐지 풀렸다고요? 어쩐지 약간 쉽게 풀려. 쉽게 풀렸다고요? 좋은 거 같아요. 자, 봅시다. 671부터 688까지가 오늘의 숙제였어요. 몇 문제 안 나갔죠? 자, 질문 가볼게요. 몇 번 해볼까요? 일단 80. 80번. 80번. 80번 볼게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지금 이런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평균부터 평균에서 10만큼 뺀 요 확률하고 얘는 평균에다가 10을 더한 값보다 큰 확률을 뺐더니 이렇게 됐고 네. 그러면 이걸 그냥 그림을 살짝 보면 여기가 평균일 텐데 10이 어딘지는 모르겠어. 몰라. 뭔지 몰라. 근데 그냥 요쯤 있다고 치자. 그럼 n 플러스 10은 당연히 여기 있을 거거든. 그쵸? 맞죠? 자, 문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 평균부터 n-까지 여기의 확률에서 자, 평균 여기 요 부분의 확률을 네, 그렇죠. 뺐더니 이게 나왔어요. 선생님 말이 안 되는 그림인데요? 그러면 그림을 현실감 있게 팁을 여기로 적어보자. 그러면 이게 아마 현실감이 있을 거야. 여기의 확률에서 여기의 확률. 그쵸? 그럼 생각해봐. 봐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한번 했죠. A랑 C는 어때요? 같아요. 같죠? 자, 그러면 여기서 B에서 C를 뺐다는 이 행동은 50에서 0.5에서 C 두 개를 뺀 행동과 동일합니다. 이건 연산이에요. 왜냐면 이만큼이 0.5거든. 그럼 거기서 일단 얘를 제껴야지. 그리고 나서 얘도 빼야지. 그래야 문제가 원하는 이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왜냐면 B라는 녀석 대신에 뭘 쓸 수가 있어요? 0.5 마이너스 C를 쓸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서 C를 한 번 더 뺐으니까. 그럼 우리는 0.5에서 C를 두 번 뺀 값이 저거래요. 그러면 C의 값은 당연히 0.02 얼마냐? 8? 이렇게 나오나요? 0.0228?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여기네요. 그쵸? 4772. 저거의 반대쪽이 0.0228이잖아요. 됐어요?
정말 된 거야? 네. 오케이.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81번 가볼게요. 서진이 요구사항. 자, 문제 한번 가봅시다. 확률변수 x는 평균 8, 표준 편차가 3의 정규분을 따른다. x라는 녀석은 8, 3의 제곱. y라는 녀석은 m 그리고 시그마. 자, 두 녀석이 x가 4부터 8까지. 근데 평균이 8이었어요. 표준 편차가 3이었어요.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4. 3분의 4.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요. 숫자 조합이 별로 마음에는 안 들어. 그치? 표준 편차가 3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y라는 녀석인데 8보다 크거나 같다고 돼 있어.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x라는 녀석이 표준화 시켰다고 전제를 깔면 여기가 0을 기준으로 제가 뭐냐면 마이너스 3분의 4거든요. 한 몇쯤 될까요? 자, 여기야. 그런데 얘가 얼마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더했더니 2분의 1이래. 그러면 그 녀석은 당연히 3분의 4겠다. 그렇죠. 이 부분이 돼야 돼. 표준화를 시킨 상태에서. 그러니까 둘 다 표준화가 됐다고 치면 이 녀석이 지금 z가 0부터 요거의 확률인 거거든요. 그럼 얘가 반드시 z가 얼마보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어야만 해. 왜? 얘가 0부터 4분의 3까지 마이너스 4분의 3까지 확률이니까 얘가 3분의 4보다 그 큰 부분이 돼야 얘가 여기를 메꿔주겠지. 그러면서 0.5를 만들어줄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돼야만 해. 한마디로 이 8이 y 기준에서는 표준 편차를 얼마만큼 3분의 4배만큼 더한 값인 거야. 물론 이 녀석의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 그쵸? 그러니까 저 8이라는 값이 의미하는 건 m 더 평균에다가 3분의 4 시그마를 한 값이라는 거야. 이게 일단 하나. 왜냐면 아무것도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 다음이야. 갑자기 8에다가 3분의 2 시그마를 더하래. 괜찮다. 평균 구할 필요 없네. 자, 얘는 지금 3분의 4 시그마였어. 그치? 예. 그러니까 평균 더하기 3분의 4 시그마였어. 근데 여기에 뭘 더했어? 3분의 2 시그마를 더했단 말이야. 그러면 평균 더하기 몇 시그마가 됐어? 2 시그마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평균 더하기 2 시그마보다 뭐한 거? 작거나 같은 바꿔버렸네. 작거나 같은 걸로 바뀐 거야.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여기가 평균이라면 여기가 평균 플러스 2 시그마일 텐데 여기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려고 했으니까 일단 2일 때의 확률 0.4772 그리고 여기 0.5 당연히 0.5니까 둘을 더해서 0.977이 이렇게 하시면 오케이. 어렵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렇게 또 엄청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넘나들어야 돼. 표준화와 일반, 그렇죠? 그 둘을 넘나들어야 돼. 평균이 얼마인지 몰라. 하지만 우리가 저런 기준들을 통해서 제가 z값이 마이너스 3분의 4 시그마부터 0까지니까 그러면 저 녀석은 3분의 4 시그마보다 큰 부분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또 질문. 79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절대값이나 저런 표현들이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돼요. 가보자. 정규품을 따릅니다. x에서 m을 뺐다. 저거 뭐예요? 편차거든요. 네. 그렇죠? 편차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야지. 절대값 x-m의 k의 시그마인데 한번 생각해보자. 시그마가 여기 있을 애가 아니잖아. 넘겨야 돼. 시그마는 여기 가야 비로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야. 왜냐면 이게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z. 그렇죠. z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z가 k. 그런데 여기가 절대값이네. 그러면 z가 마이너스 k보다는 크거나 같고 k보다는 작거나 같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요거 이해돼요? 우리 부등식 떠올려. 부등식.
이거 어떻게 풀기로 했냐면 마이너스 k랑 k라는 범위 안에 x가 있다 이렇게 풀기로 약속이 돼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거 부등식이구나 절대값 이거구나. 그러면 요 녀석이 k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요 녀석이 절대값이 작거나 같다는 건 이 아이가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뭐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 그래서 저런 표현이 된 거야. 근데 그게 얼마래? 0.928. 그럼 자, 928이 느껴지는 숫자 찾아봐. 그치? 0.4641이잖아. 그럼 928이 2배 하면 928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k 값은 얼마가 될 거야? 근데 봐봐, 약 그랬지. 보기 중에 답이 있다고. 928이랑 연관된 숫자는 얘밖에 없어. 그죠? 아니, 쟤밖에 없다? 그치? 딴 건 아무것도 모르겠고, 여기 928이 써있는데, 여기서 928이랑 그다음 관련된 게 얘밖에 없잖아. 그럼 1.8이 답인 거예요. 그쵸? 자, 이런 느낌. 그래서 정답률이 굉장히 높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관련된 숫자를 찾아보자. 하다 보면 답이 나오지. 진짜. 그래서, 딱 표현돼. 그러니까 찍먹들한테 유리해. 그래서 이게 정규분포 쪽은 정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쩔 수 없어. 표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친절하잖아. 우리가 모르는 0.6, 1.2, 1.8 다 주잖아. 여기에 친절한 힌트가 다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자, 또 질문. 85번 가볼게요. 자, 가봅시다. 두 확률 변수는 각각 정규분포를 따르고 둘은 달라요. 근데 봤더니 4배 아니야. 이 시그마의 제곱이니까 2배야. 너 그때 들었구나. 어쨌든 간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이 시그마를 제곱한 거야. 그러니까 두 칸 차이가 나는 거예요.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단 그걸 아는 상태에서 자, 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x가 y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라고 돼 있어요. 똑같은 k 값이래. 근데 평균을 봤더니 서로 다른 평균을 써. 그렇죠? 자, 근데 그게 얼마야? 9938. 자, 빨리 찾아봐. 9938. 어떻게 하면 9938 나올까? 0.5에다가 0.4938 더하면 9938 나오네? 네. 그렇죠? 네. 그치? 이건 알겠어? 네. 그러면 쟤 K보다 작거나 같다와 K보다 크거나 같다를 합하면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까? 어떻게 접근할까? K하고 시그마 값을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 그림을 보여줄게요. 자, 요게 이제 20이라고 보시고 35니까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기 떠납시다. 근데 우리가 1대2겠지. 지금 친구겠지. 여기가 너무 크게 미안. 얘를 지킬게. 얘가 시그마죠. 얘는 2시그마야. 그럼 3포도가 얘가 더 커. 2배가 더 커. 그러면 간격이 좀 벌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